다음에 요 인터로킹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로킹은 사실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지금처럼 뭐 밀림 및 변형 방지용 인터로킹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것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얘는 정밀 가이드용 인터로킹이죠. 이게 뭐 DM이 뭐 하스코 그런 데 보면 전부 이렇게 금형 그 측벽의 중심에 이렇게 그 정밀 가이드용 인터로킹을 두는데, 얘를 이제 두는 이유는 이 가이드 핀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지 않느냐, 근데 왜 가이드가 또 필요하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가이드 핀은 사실은 이 원주 전체가 구속이 되는 거죠. 원주 전체가 구속이 되니까 이 좌표를 딱 고정을 해놨는데, 그 좌표가 이 네 군데에서 다 구속이 되는 거죠. 네 군데에서 다 구속이 되다 보니까 얘가 상하 온도 편차가 조금만 있어도 가서 꽉 물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유로 스탠다드 몰드 베이스 같은 거 보면 이 가이드 핀 공차를 그 부싱하고 핀의 공차가 굉장히 타이트하던데, 이 금형 사이즈가 좀 커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 금형에서는 이제 가능할 수가 있어도, 이제 벌써 뭐 한 중형 이상만 가더라도 이렇게 가이드 핀 갖고 그 정밀한 가이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 핀은 그 사실은 가장자리에 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작동을 하려면 그 틈새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밀 가이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대형 금형 이상에서는 가이드 핀은 1차적인 가이드만 해주는 걸로 취급을 하고, 이제 측벽에 이제 형암면이 그 이제 급경사 형암면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정밀 가이드를 추가로 이렇게 금형에 설치를 해주죠. 얘도 뭐 이제 나중에 예제 갖고 이제 한번 같이 설명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터로킹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위치 결정용이죠. 위치 결정용은 이제 주로 테이파로 항상 돼 있죠. 이 테이파 뭐 아까 이 테이파 블록 그려놓고 그 테이파 블록으로 밀림 방지 인터로킹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뭐 물론 이제 하중이 많이 안 걸리는 데는 테이파 블록으로 인터로킹 해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이 위치 결정용으로 인터로킹 할 때는 이 아까처럼 지금 방금 전에 거는 사실은 금형 평면도가 이렇게 있으면 측벽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밀림 방지 인터로킹은 여기서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달아서 여기 이렇게 테이파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밀리는 거를 막아준다. 그래서 얘는 밀림 방지용 인터로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 결정용이라고 하면은 금형이 이제 XY 평면에서 이렇게 있으면 제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세로로 달아야죠. 세로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제 이렇게 세로로 달아갖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달아서 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래서 요 마주보는 거 두 개끼리 이쪽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그 흔들림을 막아주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것끼리 이제 이 방향 흔들림을 막아줘서 위치 결정을 딱 시키는 거죠. 이 위치 결정도 그렇고 아까 정밀 가이드도 이렇게 금형 중심에서 마주보게 하는 거죠. 얘는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위치 결정하고 밀림 방지하고 요 테이프 블록에 대해서 설치 방법은 됐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형 테이프로 이제 이건 주로 소형에서 쓰죠. 얘는 그 이제 2개 정도 갖다가 넣죠. 그래서 이제 금형에서 쟤는 좀 사실은 불합리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2군데 이렇게 넣어갖고 주로 소형에서 더 정밀하게 그 위치 결정이 필요할 때 이제 쓰는 것 같은데, 얘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둘 중에 하나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얘는 원이니까 좌표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위치를 잡고 나머지 하나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잡을 수 있게 돼야죠. 원래 이제 이런 개념이면 얘는 정원으로 하고 얘는 사실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타원으로 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잡힐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맞죠. 이래야지 이제 조립도 잘 될 텐데,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 제품 중심 쪽에 와 있으면 좋죠. 제품이 이렇게 빵꾸가 뻥 뚫려 있으면 중심에 이렇게 두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워낙 소형에 쓰니까 이제 그 제작상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얘는 이제 높낮이 보통 조정하게 돼 있죠. 둘 중에 하나는 타이트하게 이제 맞춰 놓고 나머지 하나는 요 방향만 돌아가는 것만 조금 유격을 둬서 맞춰도 되긴 되겠죠. 그런 용도로 이제 이 원형으로 된 위치 결정용 인터로킹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로킹도 위치 결정용, 정밀 가이드용, 밀림 방지용, 밀림 및 변형 방지용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뭐 앞서 이 B플레이트 이거까지 이걸 한번 실무한 거 갖고 한번 적용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하나를 띄워보면 얘는 이제 고정축을 다 한번 감추고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제품인데, 제품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높죠. 제품이 잘 안 보이니까 슬라이드도 감춰보면 제품이 이렇게 못생겼죠. 이렇게 이제 생겼고, 그래서 얘는 뭐 측벽 하중이 있죠. 사실은 이 측벽이 이렇게 높으니까. 근데 그거를 얘가 이제 언더컷이 있으니까 슬라이드로 빼야 되니까 여기에 슬라이드가 있는 거고, 슬라이드가 있으면 이때 이제 상원판에서
상원판에서 얘를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그게 이제 좀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한번 상원판부터 한번 보죠. 상원판을 보면 여기에 이제 상측에 코어를 박은 거죠. 이거 또 한번 볼까요? 뭐 상측에 요 슬라이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가공이 힘드니까 이렇게 코어를 그 고정측 그 성형부 코어를 박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두께를 여기서 슬라이드 이쪽에서 여기까지를 얼마로 해줘야 되느냐, 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뭐 마냥 두껍게 해준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굉장히 금형이 커질 텐데, 이게 금형 설계할 때 이 두께 방향으로 키우는 거는 그 해당 소재만 그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는 거지만, 이 XY 쪽 사이즈를 이제 키우게 되면 금형이 전체 높이에 대해서 이제 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금형을 좀 가볍고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요 XY 방향을 XY 방향 결정할 때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죠. 그때 이제 저 아까 설명했던 얘를 그 잘 쓰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데, 아주 좀 라프하게만 한번 보죠. 우선 뭐 성형분이 이제 훨씬 작을 것 같은데, 성형분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성형부는 뭐 작겠죠.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뭐 슬라이드 바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73 근데 뭐 이 값 그대로 넣어볼까요? 한번 넣어보죠. 랭스죠. 여기서 요 랭스고, 랭스 값이 473. 그 다음에 요 하이트가 있죠. 하이트가 여기서 하이트가 이제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테이퍼가 조금 있으니까 185 넣으면 되겠죠. 하이트가 18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크니스는 사실상 여기 제일 두꺼운 부분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뭐 사실은 이 주로 변형이 지금 그 견디는 게 여기서 모멘타 중이 제일 많이 작용하니까 여기 기준으로 뭐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뭐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중간 점에서 한번 가보죠. 얘가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125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시크니스가 한 1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면적이 그 300kg를 이제 골고루 받으면 이제 0.094 100분의 94가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인터로킹을 하면 이렇게 나아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경우는 한번 보면, 이건 물론 이제 인터로킹을 했지요. 인터로킹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슬라이드를 꺼내 보면, 슬라이드가 요거죠. 요건데, 얘만 놓고 보면, 얘가 지금 뭐 요만큼 지금 가정한 거는 지금 뭐 여기서부터 이 높이를 가정을 했고,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을 다 가정한 거죠. 이만큼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고 이 정도 범위를 전부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성형부 보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중간에 그 형합면도 있고 하니까 절반도 사실은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사출압을 받는 면이 절반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굳이 이 뭐 그 치수를 일일이 집어넣기보다 절반도 안 되니까 압력 자체를 한 150 정도로 이렇게 낮춰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형량이 한 100분의 47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이러면 그 인터로킹을 테이퍼 블록으로 해라,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얘는 이제 인터로킹 구조가 얘가 들어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이제 하원판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잘 안 보이니까 얘를 단면을 한번 잘라보면 좋을 텐데, 단면이 얘가 단면인가? 얘네요. 얘는 이제 X에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섹션 커브 얘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테이퍼 블록으로 박았고, 이게 이제 고정측 그 상원판에 요 테이퍼 블록으로 인터로킹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갖고 이렇게 있는 거고, 얘를 뭐 여기 이게 또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취약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를 받친 거죠. 슬라이드가 이제 뒤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얘가 이제 인터로킹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이게 100분의 47 나왔으니까 이제 테이퍼 블록으로 인터로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로킹 하면 얘가 뭐 그 100분의 1mm도 그 변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는 굉장히 많이 그 금형에서 뭐 거의 슬라이드 없는 경우는 없죠. 슬라이드 적용할 때 이 얼마나 이제 여기서 남길 거냐, 이거 갖고 사실은 금형의 XY 사이즈 결정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